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밥 먹으면 슬쩍 빠지고, 커피 마시면 시침이 떼고, 모임 가면 눈치만 보다가 얻어먹기 바쁜 사람.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건가?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똑같습니다. 계속 얻어먹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웃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순수하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속엔 우리 상상보다 훨씬 불편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빈대 같은 사람들의 숨겨진 본성 3가지, 그리고 이런 사람과 엮였을 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제는 이용당하지 마세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똑똑하게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 절대 자기가 치사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계획적으로 사는 거야. 괜히 멍청하게 돈 쓰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지.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합리화하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심리입니다. 무서운 건 이게 반복되면 자신이 잘못된 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니던 한 산악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임마다 오기는 꼬박꼬박 옵니다. 근데 식사 자리에서 계산할 때면 항상 자리를 비웁니다. 전화가 왔다며 밖으로 나가고 돌아올 땐 이미 계산이 끝난 후 한두 번은 다들 이해했습니다. 뭐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커피 한 잔 살 기회가 와도 슬쩍 빠지고 간식 한 번 사와서 생색은 엄청 냅니다.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얻어먹는 걸 습관처럼 하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모임에 나타나면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리를 피하고 그 사람 주변엔 점점 텅 빈 자리가 늘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난 계획적으로 사는 거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왜 돈을 쉽게 쓰는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이 이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작은 돈을 아끼느라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여기에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호혜의 원칙입니다. 호혜의 원칙이란 누군가 나에게 베풀면 나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는 인간관계의 기본 규칙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는 그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혜의 원칙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다. 친구가 밥을 사면 나는 커피를 사고, 누군가 작은 선물을 주면 고마움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 이게 바로 호혜의 원칙입니다. 이런 주고받음이 쌓이면 신뢰와 따뜻함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깨고 자기 돈은 절대 안 쓰고 받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얻어먹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점점 사람이 멀어지고 어느 순간 혼자가 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끝입니다. 얻어먹는 건 잠깐 편할지 몰라도 평생 사람 잃고 외로워지는 건 멍청한 선택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요, 돈은 지켜도 사람은 잃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사람 잃는 멍청이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두 번째,
남이 쓰는 건 당연해. 이런 사람들, 겉으로는 웃으며 봤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내가 누구인데, 당연히 누려야 할 거야. 이걸 심리학에서는 과도한 권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특별하다고 착각하는 심리죠. 이런 사람은 주변에서 받는 호의를 선물이 아니라 내 몫으로 착각합니다. 제가 아는 또렷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동네 반상회 모임에 항상 참석하던 영희 씨. 늘 말이 많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했죠. 문제는 모임이 끝나면 늘 남들이 밥값, 커피값을 부담했습니다. 영희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오늘 기운을 줬으니까 됐지. 처음에는 다들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 말 잘하고 분위기 띄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반복되니 점점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하루는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다음번에는 커피는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영희 씨가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런 건 여러분이 챙겨주세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를 그냥 지갑으로 보내. 그리고 그날 이후 단톡방 약속 공지에서 영희 씨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보상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계속 주다 보면 상대는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계속되면 마음속에 늘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대가 깨지거나 내가 한번 멈추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싸늘해집니다. 왜냐고요?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실망이 감사의 마음보다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사람의 품격은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다. 친구가 밥을 샀다면 나는 커피 한 잔이라도 사야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나도 다음엔 챙길게요. 이 한마디가 신뢰가 되고 그 작은 배려가 인간관계를 지탱합니다. 하지만 받는 걸 당연시하며 내 몫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주는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계속 주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내가 챙겨주는 게 기분 좋지. 하지만 그게 계속되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나만 주고 있네? 저 사람은 왜 한 번도 먼저 챙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실망이 시작됩니다. 작은 실망은 곧 짜증이 되고 그 짜증은 서운함으로 바뀌고 결국 이제는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이 다해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다하면 곁에 있어도 공기가 되어버립니다. 존재는 있지만 존재감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요, 모임에서 빠지고 관계에서 잊히고 결국 투명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결국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 돈을 아끼느라 사람을 잃는 어리석음. 그리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그 결과는 단 하나, 외면당하는 인생입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세 번째, 내 돈을 쓰면 불안해진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통장에는 잔고가 충분하고 집에는 비싼 물건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밥 한 번, 커피 한 번 내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결핍 공포 심리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샌힐 멀라이너타는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결핍에 대한 불안은 현실의 부족함과 무관하게
사람의 판단과 행동을 왜곡시킨다. 다시 말해,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없어질 거야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대 돈을 쓰지 않으려는 심리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웃, 정말 잘 살았습니다. 집에는 고급 가구, 외제차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모임에서 점심값 한 번 내는 걸 늘 피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성격이 좀 인색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영희 씨가 무심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약이 몸에 배어서요. 커피는 집에서 마시는 게 습관이에요. 그리고는 다들 계산할 때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 사실 그 안에는 내가 지금 이 돈을 쓰면 후회할지도 모른다 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그 불안이 지나치면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이 따라오고 타인에게 쓰는 건 더 큰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아까워할까? 우리한테는 쓰기 싫은 거구나. 그리고 실망은 시작됩니다. 실망은 거리감을 만들고 거리감은 차가운 벽이 됩니다.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필요 없는 것을 움켜쥐게 하고 결국 사람을 고립시키는 독이다. 결국 내 돈을 쓰지 않는 그 불안이 내 곁에 사람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내가 애써 모은 돈은 남아있지만 따뜻하게 웃어주는 사람은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 이런 사람의 마지막은요, 돈은 남아도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 지갑은 두둑해도 마음은 텅 빈 삶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없는 게 아니라 쓸 줄 모르는 게 진짜 가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쓴다는 의미, 절대 아무데나 흥청망청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누어야 할 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한 번의 밥과 그 한 잔의 커피가 내가 잃는 돈이 아니라 내 곁에 사람을 지키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신뢰가 되고 좋은 인연이 되고 평생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듭니다. 내 돈을 움켜쥔다고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돈은 더 이상 든든함이 아니라 허전함을 크게 만드는 소리 없는 무게일 뿐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요, 돈은 지켜도 사람은 잃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해졌는지. 사람 잃고 마음까지 빈 껍데기, 스스로 그 외로움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돈은 절대 안 쓰면서 남의 호의만 당연하게 누리려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한두 번은 이해해주고 넘어가지만 그게 반복되면 결국 내가 지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과 엮였을 때 내가 지치지 않고 마음 다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선을 그으세요. 호의는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때부터 우리를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의 연구에 따르면 주는 사람은 관계에서 존중받지만 계속 주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가장 쉽게 소모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왜냐고요? 계속 주기만 하면 상대는 감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당연함을 배웁니다. 그 당연함이 계속되면 결국 내 마음과 지갑은 바닥이 나고 상대는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지연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연 씨는 모임에서 늘 잘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사고 커피를 내고 소소한 선물도 가끔 준비했죠.
처음에는 다들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모임에서 당연히 지연 씨가 계산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지연 씨가 속상한 마음에 오늘은 제가 사지 않을게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그때 나온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에이,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 순간 지연 씨는 깨달았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내가 주는 걸 고마워하지 않는구나. 그냥 내가 내는 걸 즐기고 있었구나. 그래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가 지쳐 쓰러지기 전에, 내 마음이 상하기 전에 미리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내어주기만 하면 언젠가 그 사람은 내어주는 걸 멈춘 당신에게 분노한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을 긋는 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이며 건강한 관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심리 실험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계속 양보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한계가 없으면 결국 무리한 부탁까지 하게 된다. 이 실험은 결국 경계를 세우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지혜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차갑게 보일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과 내 지갑은 내가 지킬 때 비로소 소중해집니다. 딱 3번입니다. 3번 넘어가는 순간 상대의 마음 속에는 이 사람은 계속 내줄 거야 라는 잘못된 기대가 생깁니다. 그때는 웃으며 선을 긋는 겁니다. 지난번엔 내가 샀으니 오늘은 내가 사. 이 한마디가 나를 지키고 상대를 교정하는 작은 연습입니다. 돈을 잃는 건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잃으면 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선택하세요. 계속 주다 지쳐 울 것인지, 지금 웃으며 선을 긋고 당당해질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2번째, 애매한 웃음으로 넘기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참 뻔뻔합니다. 계속 받으면서도 절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죠. 그런데 우리도 그 상황에서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가곤 합니다. 이번 한 번쯤 나중엔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그게 함정입니다. 심리학에서 침묵의 동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콜럼비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상대가 반복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거절하지 않고 웃으며 넘기는 것은 곧 계속해도 좋다는 무언의 허락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애매한 미소 하나가 상대의 뻔뻔함을 키우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민수 씨 이야기를 해볼까요? 직장 동료 중에 늘 점심때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에이, 깜빡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2번째, 3번째도 웃으며 그냥 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 씨가 일부러 지갑을 안 가져온 척 했더니 그 사람의 표정이 변하며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오늘도 네가 낼 줄 알았는데? 민수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애매하게 웃고 넘어간 게 결국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구나. 프랑스의 사상가 라로슈 푸코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침묵은 가장 위험한 동의이다. 여러분, 상대가 계속해서 받기만 하고 내 호의를 당연시한다면 애매하게 웃지 마세요. 그때는 분명하고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이번엔 당신 차례예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상대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불편함을 안고 참아주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번도 거절해보지 않은 사람이 가장 많이 상처받고 가장 많이 무너집니다. 왜냐고요? 마음속에 억울함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억울함은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내가 바라는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따뜻한 관계이지 내가 참고 견디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애매하게 웃지 마세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내 목소리를 내세요.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울타리를 지키는 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싫다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오늘부터 멈추세요. 부드러운 단호함, 그게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내 규칙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그 규칙을 상대에게 분명히 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는 걸 상대가 모르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결코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계 혼란이라고 합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상대는 자꾸 선을 넘고 나는 속으로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항상 후배들에게 친절했고 식사 때마다 먼저 지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마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당연해졌고 급기야 이런 말까지 나왔답니다. 선배님은 늘 내주시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선배님 몫이죠.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선을 안 그어줬구나. 내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지 않았구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오래간다. 그렇습니다. 관계는 적당한 규칙과 거리가 있어야 건강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무엇은 어려운지 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상대에게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밥은 제가 살게요. 대신 커피 부탁해요. 제가 챙겨드리는 건 좋아요.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면 저도 서운해져요. 이렇게 내 규칙을 말하면 상대는 처음엔 당황하지만 결국 존중합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결국 분명한 경계와 규칙이 있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규칙이 없는 사람은 계속 끌려다니고 결국 마음과 에너지가 바닥나서 스스로 관계를 끊게 됩니다. 하지만 내 규칙이 있는 사람은 필요할 때 멈출 줄 알고 상대에게 여기는 넘어오면 안 되는 선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존중과 배려를 받으며 오래갑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상대가 내 룰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룰 속에서 살다 보면 나는 점점 지쳐가고 결국 관계가 부담으로 변해버립니다. 이제는 내 규칙을 정하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히 알려주세요. 나는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그 이상은 어려워요. 이 한마디가 내 마음을 지키고 상대가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네 번째, 바꾸려 하지 말고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엮였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꿔볼까? 내가 조금 더 이야기해주면 깨닫지 않을까? 그냥 몰라서 저러는 걸 거야. 한번 조언해줘야겠다. 하지만 결론은 늘 같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고착화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바꾸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언도 듣지 않고 오히려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제 지인 재훈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훈 씨는 늘 손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에서 기꺼이 밥을 사고 주변 사람들도 편하게 챙겼죠. 하지만 항상 받기만 하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속으로 얘도 좀 눈치챘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참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용기 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너가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가끔은 내가 먼저 챙겨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충격이었습니다. 야, 너 설마 그거 몇 번 더 냈다고 쪼잔하게 구는 거냐? 그 순간 재훈 씨는 머리가 띵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진다. 그저 바라보되 내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내 태도, 내 기준, 내 선택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길 바라며 속 끓이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건 서운함과 상처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의 풍경처럼 바라보세요.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은 그냥 배움의 대상입니다. 내가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는 반면교사일 뿐입니다. 넘어오려 하면 내가 정한 규칙으로 멈추게 하고 그래도 무리하게 들어오면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결국 사람은 바꾸는 게 아니라 거리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5번째, 웃으며 멀어지세요. 여러분, 결국 이런 사람들과 오래 엮이면 내가 지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나만 속으로 화병이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품격을 지키며 조용히 웃으며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싸우거나 따지면 내 에너지만 더 소모됩니다. 상대는 오히려 억울해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며 당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알버트 앨리스는 말했습니다. 불합리한 사람에게 논리로 맞서려는 건 벽을 향해 말하는 것과 같다. 그냥 돌아서는 편이 낫다.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주고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서 자연히 정리되더라. 나는 한 번도 싸운 적 없다. 그냥 웃으며 거리를 두고 내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여러분, 말로 싸우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고 차분히 조용히 멀어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관계는 붙잡지 마세요. 애써 이유를 설명하지도 마세요. 상대는 듣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안에서 조용히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는 웃으며 인사하세요. 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 내 품격은 지켜지고 그 사람의 민낯은 드러납니다. 멀어지되 미워하지 않고 내 삶에 집중하세요. 결국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자연스럽게 고립됩니다. 나만은 마음 편하게 품격 있게 웃으며 멀어지세요.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한 한 수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돈으로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태도로 지키는 겁니다. 자기 돈 안 쓰면서 남의 호의만 기대는 사람, 그들은 돈은 지켰을지 몰라도 사람은 다 잃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릅니다. 스스로 얼마나 외롭고 비참해졌는지. 여러분은 절대 그런 사람의 호구가 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나의 경계를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울타리 3단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울타리를 치고 넘어오면 차단하세요. 둘째, 울타리를 넘어오려 할 때 웃으며 넘어가지 말고 멈추라고 말하세요. 셋째, 그 울타리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미리 정확히 알려주세요.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품격 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나를 지키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